지금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끝까지 보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중간에 꺼버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그 선택과 반대되는 일이 우주 저 멀리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론, 이것이 다중우주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FX 채널의 데부스입니다. 이 드라마는 다중우주론과 관련된 정말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들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저의 전공도 아니고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다소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자가 없는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 아마야에는 미국 정부에서도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데부스라는 비밀 연구팀이 있습니다. 데부스는 철저하게 검증된 인원만 스카우트 하여 팀을 구성하고 최소한의 인력만을 선발하여 보안을 유지하며 세상, 아니 인류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릴리는 남자친구 세르게이와 함께 아마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Standard that elliptical curve is inherently better than RSA. RSA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으로 암호화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이 가능한 최초의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곡선 암호는 타원곡선을 기반으로 한 암호 방식으로 RSA의 대안으로 1985년에 제안된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비트코인이 타원곡선 암호 기술에 속하는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o you're saying they are equal? Both are weak to attack from quantum computers, so by sharing the same weak point, are equally weak. 일반 컴퓨터는 0과 1의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갖는 큐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암호 알고리즘도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는 손쉽게 떨려버리죠.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이 걸려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야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아마야 AI팀에서 근무하는 세르게이에게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자신이 연구 중의 알고리즘을 아마야의 대표 포레스트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죠. 포레스트는 컴퓨터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하여 단 20년 만에 지구에서 경쟁자가 없을 만큼 인류의 기술을 초월한 아마야라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천재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KT도 포레스트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고 있죠. 3, 2, 1. 세르게이가 선충의 10초 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성공하자 포레스트는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리즘의 예측은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선충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의 양은 컴퓨터가 미쳐버릴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 우리의 세계와 똑같은 다중우주를 찾아서 미리 관찰하지 않는 이상 현 세대에서는 앞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야기가 바로 이번 드라마 데부스의 핵심입니다. It's a quantum type problem. Somewhere in the multiverse there's a world where the two stay in sync. But it's not this one. 우주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에는 전자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 역시 이것에 해당되고 우리의 행동에는 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지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엄청난 스케일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전자를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과거도 재구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제 예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양자 컴퓨터도 아닌 단순한 코드만으로 선충의 미래를 예측한 세르게이는 포레스트의 눈에 띄어 데부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데부스에 합류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 전문가인 켄튼과의 면담입니다. I'm not going to be able to sleep. Born Moscow. Moved to the US age 22. 데부스에 합류할 사람이 혹시나 다른 기업으로 자료를 빼돌리지 않을지 아니면 경쟁국의 스파이는 아닐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하여 한치의 오점도 없는 사람만이 데부스에 합류할 수 있는 거죠. 1,
Oh my god, you guys. 2, 3, 5, 8.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파보나치 수열입니다. 파보나치 소수가 무한히 존재하는지는 유명한 미해결 난제입니다. 이 파보나치 수열은 토끼의 번식을 예측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죠. 미래를 예측한다. 과연 복잡하고 변수가 넘쳐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할까요? 아마야 시설 깊은 숲속에 존재하는 데부스 연구실은 건물의 구조 자체로도 이미 현 세대의 기술을 뛰어넘었습니다. 자기장으로 떠있는 데부스의 연구실은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지진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 Got a tremor outside. Imagine if the EMs failed and the whole structure dropped to the ground. Fuck yeah. 그 중심에 위치한 양자 컴퓨터가 처리하는 큐비트의 단위는 숫자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양자 컴퓨터가 이곳에만 2대가 더 존재합니다. But what am I actually doing here? I'm not gonna tell you. I won't need to. 정확한 목적을 정해주지 않는 포레스트. 하지만 코드를 읽는 능력이 뛰어난 세르게이는 금방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다가 역겨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구토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세르게이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퇴근을 하는 세르게이. 이상하게 불안해하며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he universe is deterministic. Sorry? You joined my company, gained our trust, gained my trust, then stole my code on your James Bond wristwatch. 네, 이때 세르게이가 시계를 돌리던 것은 시계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거였고 그는 이렇게 시계를 이용해서 데부스의 코드를 유출시키려던 스파이였습니다. Marble rolls because it was pushed. The man eats because he's hungry. An effect is always the result of a prior cause. 지금 자네의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라는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세르게이는 코드 유출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레스트는 세르게이의 노선을 미리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세르게이의 이런 돌발 행동에 켄튼과 케이티 그리고 포레스트는 정해진 일과를 수행하듯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죄책감이나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릴리는 세르게이를 밤새 기다리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켄튼을 찾아가 세르게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릴리. 그리고 켄튼과 함께 사내의 CCTV를 돌려보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회사를 빠져나가는 세르게이를 볼 수 있습니다. He's gonna turn up, Elsa. It's gonna be alright. I don't think it is. But how can you know that? I just feel it. 릴리는 세르게이의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서 여분의 스마트폰에 그 데이터를 동기화시킵니다. Sudoku. You hate Sudoku. Whoa. 암호가 걸려있는 스도쿠. 이상함을 느낀 릴리는 한 남성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전남친 제이미입니다. Oh no. 릴리는 아마야에 취직하고 Sorry. 점점 제이미와 멀어지게 되었고 그 이유가 세르게이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 제이미는 릴리를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다. 릴리가 제이미를 찾아간 시각 세르게이는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입니다. 분명 그때 세르게이를 처리한 건 켄튼과 포레스트였죠. 세르게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릴리. 과연 포레스트는 세르게이의 죽음을 계속 은폐할 수 있을까요?
다급해진 릴리는 담을 넘어 제이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사과하고 자신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릴리. 결국 제이미는 릴리를 도와 수도쿠 앱을 열어보게 됩니다. Lily, come on. If this is Russian state, your guy was like Like what? a spy. 자신이 몰랐던 세르게이에 대해 알게 되고 그가 예전에 나눴던 대화를 살펴보는데 한편 데부스에서는 현재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과거를 구성하는데 성공합니다. 과거의 메시지와 영상이 선명하게 구성되지는 않지만 이 장면은 확실하게 예수처럼 보입니다. 팀원들은 놀라워하지만 포레스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과거의 목소리 그리고 선명한 화면을 구성해야 성공이라고 말하죠. 릴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지금 그녀가 만나는 사람이 세르게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세르게이를 죽였다면 이렇게 비밀 앱으로 세르게이를 계속 찾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러시아 정보국 안톤이라 소개한 남성은 세르게이는 자신이 키워낸 정보원이고 그 역시 세르게이가 자살할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리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며 그녀를 설득합니다. 자신이 언제든지 그녀를 관찰하고 있으니 충분히 생각해보고 릴리의 집 창문을 열어놓으면 자신이 접근하겠다고 제의합니다. 고민에 빠진 릴리. 하지만 이 모습을 켄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켄튼은 안톤을 미행하고 그에게 데부스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세르게이가 실패하고 릴리를 이용해서 데부스에 접근하려 했지만 켄튼은 이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You people so love to sound straightforward, straight talkers, straight shooters. I know. 휴가를 끝내고 회사에 복귀하는 릴리.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예전보다 이상합니다. 릴리는 상사와 개인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릴리의 예전 동료 젠이 나타납니다. What are you guys doing? Wells and I were just talking. 젠은 릴리와 예전 직장에서도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세르게이와 함께 MIT를 졸업한 릴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This isn't the first time, okay? She's had episodes before. Stuff like what? Schizophrenia. 릴리는 켄튼과 면담을 하게 되고 세르게이가 러시아의 스파이였고 그들이 세르게이를 죽였을 거라 주장합니다. And I don't think Sergei committed suicide. I think he was murdered. The operatives, the Russians. Yes. 그것의 증거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는 릴리. I had a boyfriend who had a dragon flower tattoo over his arm and back, and I counted the petals, okay? And it was 5 and 8. Are you telling me this is all a coincidence? Lily. No. Holy motherfucking shit! That was Oscar level, Lils. Like. 릴리와 젠의 기가 막힌 작전으로 세르게이가 죽던 날 CCTV 화면을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릴리는 제이미를 찾아가 이 비디오를 함께 봐달라고 부탁하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Wait a second. What? I'm not sure. Just let me. Look. Right here. Right here. The flames. 프레임마다 똑같은 모양의 불꽃이 보이는 화면. 이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데부스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합류한 린든. 그녀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던 그들의 연구가 몇 세기를 앞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지금 그들이 연구하는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원자 수준까지 처리하는 양자역학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We have a prediction system based on ultramassive data.
The data goes to a subatomic level, so we're fully in the world of quantum mechanics, using a fully deterministic interpretation for which we use a version of de Broglie bomb. 그리고 지금 데부스는 드브로이 봄 이론을 기초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드브로이 봄 이론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입자가 이동하기 전에 파일럿 파라는 파동을 먼저 쏘고 그 파동을 따라 이동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데부스는 이런 파동을 역으로 추적하여 과거를 구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론이 불확실한 걸 떠나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았죠. 린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버렛 해석을 접목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중우주에서 이 파동을 찾을 수만 있다면 드브로이 봄 이론이나 파일럿파, 변수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린드는 2000년 전 예수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릴리는 세르게이의 죽음이 조작되었음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를 구속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 켄튼이 경찰과 함께 나타납니다. Hello, Jamie. FX 채널 오리지널 드라마 데부스는 복잡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다중우주 이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벌어질 일을 미리 볼 수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2000년 전 사건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분 후 당신의 미래를 보고 당신의 그 미래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 새로운 다중우주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이 드라마 데부스의 세계입니다. 드라마에서 시선이 가는 배우가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인처럼 생긴 제이미 역의 진아님입니다. 요즘 여러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계 배우분들이 중요한 배역을 맡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역을 맡아 세심한 캐릭터를 연기했고,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개성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답변도 듣지 못하고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제이미. 이렇게 지저분하게 기른 그의 수염은 아마 그가 이별을 선고받은 2년 전부터 자르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릴리의 국적이 중국인 것과 친한 친구 제니 인도인인 점을 보면 말로만 평등을 주장하며 백인과 흑인에게만 주요 배역을 맡기는 어떤 제작사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린든을 연기한 카일리 스페니가 여성인데 배역은 남성인 점, 포레스트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 그리고 짧게 보여주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장면들, 여러가지 떡밥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니 천천히 진행되는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이 드라마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FX 오리지널 드라마 데부스는 훌루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